페라리 로마입니다. GT카 중에서 이렇게 스포티하고 편안한 차량은 아마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면부의 디자인은 과거 페라리의 향수를 충분히 불러일으키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켜 올라온 듯한 팬더는 아래쪽으로 쭉 꼽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쐐기 형태로 앞쪽으로 불쑥 튀어나오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네요. 전면에서 봤을 때 날카롭고 날렵하고 쐐기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뜻 안 와 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측면으로 살짝만 비껴서 보더라도 그 날카로움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855cc고요. 최고 출력은 620마력, 토크는 77.5kg 펄스미터입니다. 8단 F1 듀얼 클러치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 바디라인에서도 역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250 GT의 유려한 느낌을 살려주면서도 앞쪽으로는 최근 그리고 미래의 페라리 디자인 Q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느낌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GT카의 특성상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약간 돌격형의 느낌이 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45, 35, 20이고 뒤쪽은 285, 35, 20입니다. 프론트 스커트부터 사이드 스커트까지 그리고 뒤에 디퓨저까지 모두 다 리얼 카본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과 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포인트로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동그란 형태의 외부 방향지시 등은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물론 LED로 바뀌었고요. 측면에 페라리의 엠블럼 팬더 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 쪽에 고정하지 않고 A필러 끝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차들의 이 플래그 타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입니다. 안쪽에 캠리스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어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페라리가 이런 부분에 참 세심하게 배려를 잘해주고 있죠. 전면부나 측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있지만은 과거의 페라리의 유려한 라인들, 과거 페라리 차량들의 유려한 라인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후면이나 후측면에 와서는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이 기능면에서 그리고 디자인면에서 잘 녹여서 해주고 있는데요. 거대한 스포일러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끝에 테일램프가 있는 듯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언뜻 표현이 잘 안 되는 듯 싶지만 뒤쪽 팬더도 굉장히 불룩하죠. 후면부 디자인은 안정감, 우아함,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모두 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디퓨저는 풀 카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격적인 디자인인데 어색하거나 과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머플러는 보시는 것처럼 듀얼 더블 타입으로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요. 엠블럼 바로 아래쪽에서 버튼을 살짝 눌러줘서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안쪽의 공간은 200에서 300리터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간단한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캐리어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뒤쪽에 의자 접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LED로 조명도 양쪽에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바닥은 깊게 파여 있어서 뭔가 수납을 한다라기보다는 공구류, 그 다음에 펑크 스리킷 같은 것들 안 움직이게 깔끔하게 구성 잘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배치해 줬습니다. 스마트 키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뒷면에는 가죽 처리, 앞면에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컬러풀하면서도 이 엠블럼을 굉장히 잘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립감 같은 것들도 괜찮고 가죽의 질감이 꽤나 좋죠. 버튼은 단순한 구성입니다. 도어 손잡이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누를 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어는 가볍지만 굉장히 두껍고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초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차량인 만큼 안전에도 페라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내는 시트, 이 냄새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를 참 고급스럽게 선택 잘 해주고 있고, 향기마저도 일반 차량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센터 터널이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으면서 위쪽이 좀 많이 올라와서 각도가 완만하지 않고 서 있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손을 많이 뻗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다 배치를 시켜놔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기 좋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측면에 이렇게 수납도 배려를 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F1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요. 금속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벽면에는 카펫 재질 위쪽에 역시 금속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풋레스트도 역시 같은 디자인의 같은 소재 사용하고 있고요. 의외로 각도가 좋고 길이도 좋아서 운전할 때 편안했습니다. GT카의 성향들을 요소에서 이런 편안한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 오토팍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칸타라 재질로 다 감싸져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타입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다 터치 타입으로 버튼을 구성해줬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 보통 페라리가 이런 최신 기술들, 전자적인 기술들의 스마트한 기능을 넣는 데에 예전에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을 리드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의 D컷인데요. 가죽도 손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타공 처리 아주 잘 해줬고, 아래쪽에는 카본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큼직한 스위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상향등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트래킹 기능하고요. 와이퍼 한 번씩 작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버튼이요. 도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들을 정말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조립 상태 같은 것들도 꽤나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버튼 타입으로 도어를 열고 내릴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아래쪽에 카본으로 살짝 덧대져 있는데 스피커 주변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데 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뒤쪽 트렁크는 메모리 버튼 앞쪽에서 눌러주시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기본 기능 포함되고 있고요. 형상 자체가 허리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럼버 서포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살짝 눌러주면은 시트가 접히면서 앞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뒤에도 2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곤란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IS 픽스도 있는 거 봐서는 여기에 이 아이들이 짧은 거리 이동하기에는 또 나름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수납도 살짝 마련을 해뒀고요. 헤드룸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괜찮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수석도 발판 부분에 저렇게 금속을 대서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운전석 먹지 않게 분위기 괜찮죠? 시동은 스티어링 가운데에 터치 타입이고요. 와우,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의 이 강인한 느낌들, 회전 질감도 그렇고 뒤쪽에서 배기음이 둥둥둥둥둥둥 하고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악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칼 같고 강력한 느낌이 좋고요. 메뉴 구성도 구성이지만 이렇게 효과음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페라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도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인치로 알고 있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 해상도도 꽤나 좋고, 이 효과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카메라 기능도 굉장히 충실한데요. 화면 안쪽에서 보여주는데 어라운드 뷰 포함되고 있고, 해상도도 좋으면서 이 광각 처리를 아주 유연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야를, 안전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페라리에서도 이런 이제 꼼꼼한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가죽은 에어백 이렇게 가죽으로 깔끔하게 소재 좋은 걸로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버튼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 기능하고 음성 명령 가능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서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데 여기서 요런 그 특이한 형태로 토글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조절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이게 웬 모드부터 ECS 오프까지 지금 5단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겁나가지고 레이스까지도 솔직히 못 갈 것 같고요. 레이스는 ECS는 켜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 스포츠 모드만 해도 뭐 웬만한 분들 같으면 출중한 드라이빙 그 스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컨트롤은 이쪽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깔끔하면서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도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터치했을 때 감각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스틱 타입 스위치가 없고 여기서 터치 타입으로 다 이 와이퍼 같은 것들 동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컬럼에 이렇게 기둥 쪽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카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기어 변속을 할 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스포츠카들은 보통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안 달려 있고 지금 패들 시프트처럼 보이는 부분은 방향지시등 기능이고요. 이쪽에 하드코어한 드라이빙을 즐겨야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컬럼에 고정을 해서 막 핸들 많이 돌리다 보면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콕핏 구성은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서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너무 좋고요.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8인치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페라리의 레터링 깔끔합니다. 위쪽에 여기는 카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터치를 해보면 아주 그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나 움직임이 괜찮고요. 효과음 같은 것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외였던 부분이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벤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각각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센스 좋죠.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동이 안 되고 애플 카플레이만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추후에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개선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뉴 구성이 깔끔하죠. 아래쪽에 비상등 스위치 버튼으로 누르게 되어 있고, 런치 컨트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오토 매뉴얼로 기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후진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후진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 때는 패드 시프트 눌러서 전환해주면 되고요. 윈도우 컨트롤이 양쪽, 기어 시프트 레버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올 오토 타입 깔끔하게 딸깍딸깍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탈 때 보여드렸던 스마트 키를 여기에 꽉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도 센스 좋습니다. 컵홀더는 여기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좁은데 생각보다 팔을 잘 거치해 줬던 것 같아요. 안쪽에 공간은 이 정도면은 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고 LED 조명 챙겨줬고, USB-A 타입으로 단자 앞쪽하고 뒤쪽에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깔끔하고요. 이런데도 다 알칸타라로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정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고, 보통 페라리가 이런 공간에서 되게 인색한데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 요소에 참 공간을 잘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조석에 앉아 계신 분도 달리는 거 같은 것 뿐만 아니고 인포테인먼트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지붕은 전부 다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거울은 약간 더 컸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비닐은 띄지 않았습니다. LED로 커버랑 조명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실내등은 터치 타입이고요. 역시 구성은 LED입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보통 페라리의 차량들은 GT카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승차감에 어느 정도 양보, 연비나 승차감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됐었는데 로마에서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은 이 차가 정말 페라리에서 만든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게 되면 개인마다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합니다만 하차감,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쳐다봐 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어떤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봐주고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다만 이제 너무 과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엔진의 반응은 도심에서는 크게 특별하게 뭐 좀 도드라진다 이런 것들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유턴 같은 거 해보면 생각보다 짧은 구간에서 차가 휙휙 돌아 나갑니다. 보통 2차선 반 정도만 차지하면 얼마든지 유턴이 가능하고요. 엔진 회전 질감에 비해서 뒤쪽에서 울리는 이 둥둥둥둥 하면서 저음으로 쭉 깔리면서 카랑카랑하게 찔러주는 듯한 배기음은 낮은 RPM에서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그랜드 투어러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브렘보고 세라믹 브레이크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칼같이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7.4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9.1, 고속도로에서는 6.3km인가 6.5 정도,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에서는 약 5.2에서 6.1 정도의 연비를 유지시켜 줬습니다. 글쎄 주변의 여건이나 제 운전 성향에 따라서 연비는 차이가 좀 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6km 정도의 도심 주행 연비는 기대할 수 있고요. 앞뒤 모두 WC-본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도심 주행에서 유연함이 괜찮습니다. 날카롭고 기민하고 그리고 빡빡하게 꽉 조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서킷에 어울리는 서스펜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페라리가 아주 오랫동안 숙성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브랜드임에 틀림없고요. 그래서 달리기뿐만 아니고 어떤 제대로 된 그랜드 투어로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서 로마를 가지고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라서 다소 거칠 수도 있는데 오토 스탑앤고가 기민하게 움직이고요.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도 그렇게 충격이 심하게 전달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가 좋은 편이죠.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은 620마력, 토크가 70대 후반 정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영역, 도심 영역뿐만 아니고 서킷이나 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초고속 주행을 할 때도 운전자가 원하는 그 이상의 힘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7단 듀얼 커츠 미션을 8단으로 개선을 하면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이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주는데요. 지금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매뉴얼 모드에서 시프트 업다운을 했을 때의 반응은 그 어느 브랜드의 듀얼 크러치 미션보다도 빠릿하고 또 이 쾌감 같은 것들이 굉장했습니다. 기계적인 완성도가 적어도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에 있어서는 페라리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차에서 연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시승하는 동안 평균 연비는 7.1km 나왔습니다. 최저 연비는 5km대 후반까지 나왔고요. 최고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이 발끝 신공 발휘해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어비는 초반에는 조금 촘촘한 느낌이 있고요. 속도를 조금 달려서 고단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길게 여유를 조금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분히 GT카스러운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균일하게 가져가든 앞뒤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든 엔진의 마력이나 토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세팅에서도 충분한 만족도, 충분한 힘은 경험할 수가 있고요. 전혀 새로운 느낌, 신세계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ESC가 오프되는 기능도 있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스포츠에서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레이스 모드도 겁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ESC 오프는 서킷 같이 조금 주변이 충분하게 안전 확보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웻 모드부터 ESC 오프까지 총 5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로 변환만 시켜도 그 차이는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엔진 반응 그리고 미션에 빠릿빠릿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스포츠 모드에서 제대로 재미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제로 100이 제원상 3초대고 제로 200이 9초대인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과연 이 차로 달릴 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웬만한 차량들이 제로 100이나 제로 200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요. 웬만한 차량들이 시속 100km 달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페라리 로마는 200km 이상을 충분하게 달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순간적인 반응은 네, 지금 살짝만 달려도
뒤에 엔진 브레이크 팍팍 걸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쉬프트업, 쉬프트 다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배기에서도 빠방빠방 하는 그 팝콘 터지는, 팝콘도 아니죠. 이거는 뭐 웅장한 게 두둥 두둥 하고 이렇게 쳐주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시승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만족스럽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핸들의 반응은 묵직하면서도 WC7 특유의 날카로운 성능을 고스란히 간직해주고 있고요. 트랙션이 생각보다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충분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가속. 네. 주변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영상으로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이 정말 아쉬운데요. 이런 거는 정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급격하게 차선 이동 같은 걸 해봐도 거의 수평으로 차량이 슥슥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스티어링의 느낌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지만 서스펜션이나 이런 반응 같은 것들도 여느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날카로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이 출력이나 부드러운 회전 질감, 그리고 카랑카랑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배기는 중저음으로 깔리면서 고음으로 쭉쭉 찔러주는 이런 느낌을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의 소음 진동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동 같은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좀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일반 승용차처럼 느끼실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 정도고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중저음에 나지막하게 깔리는 배기음과 함께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가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다소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 적은 아주 날렵하면서도 부드럽고 유려한 이 곡선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항이 적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같이 상쇄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광폭 타이어임을 감안을 해보면 꽤나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버튼을 꾹 누르면 10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토글 타입 실내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10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하나씩 누르면 1단위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속은 정말 어떤 상상을 하시더라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제로백이 5초, 6초 때만 해도 체감상 빠르구나, 굉장히 빠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4초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중력가 속도가 확 붙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핑 도는 듯한 느낌? 마치 이 놀이공원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열차 같은 것들을 탈 때 느끼는 그런 중압감을 자동차에서, 그것도 그랜드 투어로에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속감만큼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음원대의 밸런스, 고음, 중음, 저음 괜찮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그리고 저음에서의 조금 탄탄하고 웅웅웅웅하고 울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거기에 배기음이 중저음으로 깔리면서 둥둥둥둥둥 쳐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베이스가 조금 더 보강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열렸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브레이크는 그러면서 팍팍 꽂힙니다. 꽂히는 브레이크가 아주 든든하고 차를 신뢰할 수 있고요. 거기에 엔진 브레이크 쉬프트업 다운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그 다음에 꾸준하게 충분히 주기 때문에 가속 성능도 가속 성능이지만 제동에 있어서도 뭐 하나, 여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3억이 넘는 가격대에는 아마 누구에게라도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 같은 일반인은 꿈만 꾸는, 소위 말하는 이제 드림카, 슈퍼카, 럭셔리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드림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슬립을 컨트롤하거나 트랙션을 잡아주는 이런 이 전자 장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는데, ESC를 오프시킨 상태에서 차량을 몰면 정말
이런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게 페라리, 그것도 이 로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작동을 좀 시켜봤고요. 공도에서는 되도록이면 컴포트 모드나 웹 모드 정도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사실 스포츠 모드만 사용하더라도 이 안전장비, 슬립을 컨트롤하거나 트랙션을 잡아주는 이런 안전장비, 전자장비의 개입이 조금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늦어지거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릴 같은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스 모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겁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하시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오거나 엉덩이 쪽에 좀 뻐근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사실 시트가 그렇게 푹신푹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허리 굴곡 자체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안장도 이 뭐라 그럴까요, 중압감 같은 것들, 눌리는 듯한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로 압박 같은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정말 이게 페라리에서 이 스포츠카를 전문으로 만드는 하드코어한 브랜드에서 만든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좋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폭이 조금 넓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나 이렇게 교외 도로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고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앞쪽이 그렇게 많이 극강적으로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좀 전에 과속 방지턱 넘을 때 화면으로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넘어설 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 같은 것들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 잘 해주고 있고요. 코너링은 뭐 어떤 상태에서도 너무 재밌습니다. 고속에서 하드코어하게 와인딩 로드 좀 정말 차량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보겠다고 달려봐도 아주 잘 버텨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교외도로 그냥 드라이브 즐기실 때는 또 차량이 부드럽게 대응을 잘 해주니까, 입문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처음 페라리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 바로 이 페라리 로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페라리 로마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